이달 들어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면희 기자와 함께 도내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임 기자,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요즘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으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어제 하루만 확진자가 12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김영발 확진자고요. 2명은 성안교회발 확진자입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확진자가 6명이나 늘었는데요. 대기고 학생에 이어서 제주 1고 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부민 장례식장 관련 1명과 수도권 거주자 가족 2명, 그리고 확진자 가족 1명과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분 1명입니다. 이처럼 이달 들어 제주 지역 확진자 수가 시시각각 늘고 있는 건데요. 우선 그래프를 보시죠. 네. 이번 주 들어 가파르게 치솟는 모양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 발생한 도내 확진자만 모두 33명인데요. 하루에 11명씩 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도내 1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이달 들어서만 확진자가 79명입니다. 보름여 동안 발생한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프를 봐도 확실히 눈에 띄는데 지금 최근 늘어난 이 확진자의 대부분이 지금 연쇄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1월 말부터 발생했던 경남 진주발 이통장 연수를 시작으로 연쇄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도내 발생 확진자는 대부분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관광객과의 접촉자, 아니면 또 해외 입국 이력을 가진 게 특징이었는데요. 그렇죠. 12월부터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면서 과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역학조사 중인 신규 확진자를 빼면 아직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5명입니다. 이 중 1명이 대기고등학교에서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이고요. 나머지 4명도 제주를 떠난 적이 없는 도민들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찾는 데 주력하고는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가 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데 오늘 그 세부 내용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로 먼저 보셨는데요. 네. 제주도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합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중점 관리시설을 10개로 구분해서 규제를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헌팅 포차에 대해선 집합이 금지되고요. 노래 연습장도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감염 고리로 지목되어 왔던 목욕탕업이나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130여 명이 확진자 동선에 들어가는 부민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자가격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보름간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리면 빨리 올린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1년 동안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방역 인력 그리고 보건 현장 인력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서요? 네, 이 점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확진자 1명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동 동선을 조사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접촉자를 가려낸 뒤에 진단 검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또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확진자의 치료까지 모두 방역과 보건 인력이 버텨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1년째 계속되어 온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현장에서는 피로도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진단 업무와 역학조사 분야 업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달 접수 현황입니다. 도내 6개 보건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채취한 검체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거쳐서 확진 유무를 판단하는 통계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어제는 2,400건의 검사 대상물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일일 검사 가능 역량이 300건 정도로 연구원은 잡고 있는데 8배 가까이나 폭증한 겁니다. 아무래도 연구원 쪽에도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연구원 쪽에서도 기존에 3명이었던 사람을 9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렇게 늘려봐도 24시간 동안
꼬박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겨우 2,400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도 김영리에 사는 주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소를 운영했는데요. 어제보다도 검체 채취 건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기존 인력이 한계에 도달해도 다시 밤을 새워 일하는 구조인 겁니다. 역학조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112명 남짓인데 벌써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전제에서 선봉장에 서 있는 인력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어제 원희룡 지사가 관련 대책도 마련하라 이렇게 특별 명령을 내렸었는데 아무래도 좀 관련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 확산세에 못지않게 도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게 가짜 뉴스라면서요. 지금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서 엄청 퍼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짜뉴스로 우선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부민 장례식장발 가짜뉴스입니다. 7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장례식장에서 발생했는데 내일 있을 드림타워 개장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쉬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SNS로 퍼뜨린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확진자와 관련해서 SNS나 카페 등에 떠도는 글이 사실로 확인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행정에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부디 빨리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임혜령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